강지한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한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인데요. 오늘 날짜 고가 698원, 현재 가격은 693원으로 움직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자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이 소폭 하락 흐름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 대금 역시 많이 줄어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많은 자금들이 이렇게 직접적인 자금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인 이 간접적인 자금으로 이동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거래대금이 지금 현재 현저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거래대금이 터져줄 때는 조 단위의 거래대금이 나와줬었는데 현재 비트코인이 1,500억 원 수준으로 지금 거래대금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 역시 현저히 줄어들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4월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다시 자금은 유입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그로 인해서 상승장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커뮤니티 뱅코프가 주가가 38% 폭락을 하면서 미국 지역 은행의 위기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오늘 날짜로도 또 10% 이상 하락 흐름을 만들어내 주면서 더욱 이 위기에 대한 불씨가 짙어진 부분인데요. 아크인베스트 대표 캐시 오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많은 수요가 옮겨갔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미국이 이 지역은행 위기를 겪을 때 바로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 위기가 있었죠. 그때도 이 비트코인이 40%나 급등을 했었습니다. 전통은행의 위기가 오히려 비트코인의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면서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몰려들었었다라는 거죠. 최근 미국 지역은행들이 또다시 어려움에 처했으므로 비트코인의 상승을 시사하고 있는 발언을 남겼는데요. 현재 리플의 가격 움직임도 좀처럼 움직임이 없던 부분에서 이제 다시 강세 흐름을 만들어내줄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한 거죠. 리플과 비트코인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0.91로 선형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0.9 이상일 때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데요. 이렇게 강한 상관관계는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리플 또한 상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부분이고 그에 따른 리플 가격 움직임도 같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지난 리플의 역사를 보시면 4년 사이클로 2년 동안에는 하락 흐름, 2년 동안에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2020년 SEC가 리플에게 기소를 했던 해에도 이렇게 리플은 가격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었는데요. 왜냐하면 13년, 17년, 21년도 모두 비트코인의 반감기로 상승 흐름을 가져갔던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4년도 반감기에도 25년도 최고가를 찍으면서 리플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 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지금 현재 우리 리플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 가셔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리플 가격 움직임이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최근 기사를 보시면 외신은 올 들어 첫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 데드크로스는 일반적으로 후행 지표로 간주되며 토큰이 가매도됐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요. 게다가 과거 데드크로스는 이 바닥 단계에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완벽한 바닥일 때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지금 현재 올 들어 첫 데드크로스가 나와줬다라는 건요. 지금 현재 우리 리플의 가격이 완벽한 바닥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비트코인의 강세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다크 디펜더가 리플의 차트 분석을 내놨었는데요. 이렇게 거대 삼각 수렴 안에 이 캔들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강세 패턴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삼각 수렴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리플의 가격은 단기적으로 1.88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라인을 지켜줬다라는 건요. 이 강세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가 지금 완료가 되면 높이 폭발적인 랠리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추세 전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락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리플이 어느 라인에 지금 받쳐주고 있나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680원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삼각수렴 내에서 지금 차트가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 하방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리플 가격 보시면 680원을 지금 지켜주면서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건요. 이제 폭발적인 랠리를 위해서 지금 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움직임은 우리 리플의 완벽한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최대한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많이 늘려 가셔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규로 진입하지 않으셨던 분들에게는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 낮춰가는 움직임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리플 고점에 많이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계속 떨어지는 리플에 추가 매수를 하다 보니 시드도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 많으실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중단기적으로 시드 확보할 수 있는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업비트 외 국내 거래소에서 글로벌 동시 상장을 하는 코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에 따른 상장 빔으로도 단기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난 시간을 회상해보면 업비트는 다른 거래소보다 항상 상장이 늦었다라는 걸 감안해 볼 때 다른 거래소에서 이 바이낸스와 같은 글로벌 거래소에서 동시 상장했던 코인 중 업비트에서 상장되어 있지 않는 코인은 이 업비트 내에서 상장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그 코인들을 가지고 계시면요. 이 업비트 내에서 신규 상장할 때 폭발적인 상장 빔으로 인해서 단기 수익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이런 코인들은 자체 홈페이지 내에서 로드맵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 종목들 중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로드맵 발표에 따른 신규 상장 이슈가 발생하면 다른 거래소에 있는 이 단기 종목을 제가 미리 먼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이러한 단기 종목과 리플 관련된 모든 자료, 실시간 매매 대응 자료를 즉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리플과 SEC 간의 정식 재판 일정이 4월에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최근 기사를 보시면 미 법원이 리플의 재무제표와 XRP 판매 계약서 제출 강제 명령을 승인해줬다라고 합니다. 지금 SEC가 요청한 부분을 지금 법원에서 SEC 손을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에 따른 이 소송 관련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리플 소송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송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먼저 설명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2020년 SEC가 리플을 상대로 이렇게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를 했었죠. 3년이라는 소송을 이어오면서 작년 7월 13일 날짜로 약식 판결에서 리플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간 판매에 대해서는 증권이라고 판결을 받은 부분이고요. 2차 판매에 대해서는 비증권이라고 판결을 받았었죠. 이 기간 판매에 관련한 부분은 이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분명한 이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증권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거래소를 통해서 알고리즘 판매분으로 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명확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이 세 번째 하위 테스트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타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려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명확해야 하는데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리플의 증권성은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판례를 만들어낸 상황이죠. 앞서 올해 2월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한 내용은 바로 이 기간 판매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법원에서는 이 기간 판매분에 관련해서 리플이 증권으로 인정을 받은 셈이기 때문에 SEC가 리플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겠느냐 그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 조치는 바로 이 벌금입니다. 그래서 SEC가 리플에게 처음 제시한 벌금 금액은 이렇게 7억 7천만 달러를 요구했었는데요. 이 금액은 리플이 그동안 기관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전체 규모인데요. 그런데 친리플 변호사의 입장을 들어보시면 이 SEC에 관할 건은 미국 내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XRP 판매의 대다수, 그러니까 90% 이상은 이 미국 외 지역에서 일어났다라는 걸 미뤄볼 때 미국 내에서 판매된 기간 판매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이 벌금으로 책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90% 이상은 벌금에서 제외가 돼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최근 SEC가 리플에게 어떤 걸 요구했냐면 바로 이 재무제표와 기간 대상으로 판매한 이 XRP 판매 계약서를 모두 작성하라라고 요구를 한 거죠. 이렇게 두 차례나 법원에게 요청을 한 부분인데요.
SEC 입장에서는 이 재무제표와 판매 계약서가 향후 과태료 액수, 그러니까 벌금이죠. 벌금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으로서 지금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SEC는 법원이 강제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리플은 법원에 이 기간 대상 XRP 판매 계약서 및 작성 명령 요청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SEC는 뭐냐면 리플의 재정 최대치를 과태료로 때려서 벌금을 최대한으로 뽑아 먹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날짜로 미 법원이 이 SEC가 요청한 재무제표와 기간대상 XRP 판매 관련 계약서 제출을 위한 강제 명령을 승인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앞서 기간 판매분에 따른 벌금 책정을 위해 요구한 자료인데요. 결국 리플이 제출해야 되는 상황에서 벌금이 초기 요구했던 7억 7천만 달러 수준은 되지 않겠지만 리플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할 가능성이 발생한 거죠. 어쨌든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은 미등록 증권으로 지금 판매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리플 입장에서는 벌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합의금이 빨리 도출해낼 수 있고 합의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남은 소송은 4월 정식 판결만 남아있다라는 건데요. 이미 작년 약식 판결에서 2차 판매분에 대한 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4월 정식 판결에서도 비증권 판결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중요한 건 이 판결 이후에 SEC가 과연 항소를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 SEC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미등록 거래소 운영 및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죠. 지난 18일 구두 변론이 진행됐었습니다. 소송 내용에서도 미등록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던 그 토큰들 목록 중에는 리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죠. 즉 SEC도 이미 2차 판매 XRP 자체 토큰에 대해서는 비증권임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알트코인에 대한 증권성 여부,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생각이죠. 해당 구두 변론을 통해서 판사는 이 소장에 명시된 토큰 발행사가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물었고 코인베이스 측은 해당 토큰들은 컴퓨터 코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반론했습니다. 하지만 SEC는 브리핑에서 이 하위 테스트, 앞서 말씀드렸던 리플 판결에서도 이 하위 테스트가 적용이 됐죠. 이 하위 테스트의 법적 근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울러 일부 아미쿠스 브리프, 즉 코인베이스 측 사람이죠. 이 아미쿠스 브리프는 SEC보다 더 훌륭하게 디파이나 스테이킹을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이후 판사의 의견을 보시면요. 기존 SEC의 증권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이 우려스럽다. 이 경우 비니베이비, 인형 등 수집품도 증권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라고 말했으며 SEC가 문제 삼은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는 SEC는 스테이킹이 미등록 증권 서비스 제공이라고 불만을 제기했지만 이는 가장 전통적인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1933년 증권법은 90년 동안 잘 작동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구와 새로운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에서도 현재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SEC가 무분별한 소송 때리기식 규제가 아닌 명확한 규제가 확립돼야 된다라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낡고 오래된 증권법이 아닌 이제 새로운 화폐가 생긴 만큼 그에 걸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미 리플과 SEC의 소송 판사 토레스와 SEC와 테라폼 랩스 판사, 제드 라코프 판사는 토큰 자체가 증권은 아니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즉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판례가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SEC 입장에서도 4월 정식 판결에서 항소하기란 어려울 것이며 추가적으로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서 코인베이스가 승소를 이뤄낸다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같은 법적 판결을 만들고 판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더더욱 SEC는 항소하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법적 승소 가능성은 더더욱 줄어드는 셈입니다. 즉 4월이면 리플은 폭발적인 랠리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의 리플은 완벽한 바닥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점 매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실시간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언제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고 비중을 나눠서 들어가셔야 되는지 그 매매 대응 자료를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리플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실시간 대응 자료를 즉시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곧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강세장에서 수익 가득한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